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나 목소리가 슬픈 이야기 같았어요. 되게. 목이 메는 이야기. 어떻게 머리 왜 한 거야, 다들?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도 3명이 다 머리를 바꾸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거든요. 진짜 무슨 일이야? 서로 당황스러워. 일단 그냥은 파마를 했대고.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굵게 해달라고 빌었어. 선생님한테. 안 한 거 같지? 제발 굵게 내가 해주세요. 안 했는데 막 이랬어. 한지 몇 달 된 거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머리를 잘랐고. 좀 많이 자른 것 같아. 근데 옷도 되게 평소랑 다르게 입어가지고 네. 차돈이 왔죠. 많은 변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풀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화가 가장 파격적이야. 네. 나는 탈색하고 이거 색깔이 그레이지라고 처음 알았는데 그레이 플러스 베이지래요. 그레이지? 네. 그래서 이 사진 보여드렸더니 그래가지고 머리를 엄청 오랜만에 바꿨고 전체 탈색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너 근데 전에 엄청 밝은 금발 같은 거 하지 않았었어? 그게 그 솜브레?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 브릿지 넣듯이 하는 거 있잖아. 거기만 엄청 밝게 탈색된 그거였는데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한 4, 5일 이 정도 됐는데 그레이가 좀 많이 빠지면서 벌써 조금 더 밝아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더 빠지면 더 밝아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딱 그 날 나왔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살짝 어둡게 해야겠다 앞으로. 그때도 근데 살짝 어둡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항상 어디 가서 염색을 하든 의도보다 더 밝게 나오는 것 같아. 되게 밝은 사람이 잘 나오나 보다. 사람 자체가 밝아가지고 머리카락도 어디까지 밝아질지 살짝 걱정이에요. 진짜 되게 밝아. 네 피부보다도 되게 밝아 보여 사람이. 나중에 없어질 것 같아. 머리. 맞아. 투명해질 것 같아 머리 색깔. 퍼스널 컬러 받았을 때도 밝은 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려고요. 좋네요. 그거 말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오랜만에 만나긴 했어. 그쵸. 저는 전주 다녀왔었던 것 같고요. 전주 영화제? 그때가 딱 항상 어버이날 그 시즌이야.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그때 내려가는데 짧게 최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전주에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왜냐면 최근에 그 여성 감독 단톡방 같은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 그래서 봤더니 검색해보고 하니까 너무 그때랑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이 생긴 친구가 딱 나와가지고 이번에 내려갈 때 근데 마침 전주영화제에서 걔가 상영을 하는 거야. 단편을. 그래서 연락 엄청 오랜만에 했어. 나 막 기억하니?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걔도 막 안다고 단톡방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 학교 후배들이랑 같이 뭐 작업도 했어가지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나 봐. 신기하다. 그래서 영화제 가서 걔 거 보려고 했는데 매진이어가지고 표를 못 구해서 영화는 못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러고 다른 영화 하나 보고 올라왔어요. 친했던 친구는 아니고? 막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랬던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그때 뭔가 이렇게 반 애들이랑 되게 잘 놀고 다 이렇게 좀 친하게 많이 지냈던 때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막 놀았던 기억들은 남아 있어. 신기하다. 그때도 그 친구 영화 하고 싶어 했던 몰랐었어. 몰랐었는데 근데 다음 주에 전주 또 가요. 다음 주에는 친구가 집들이 겸 청첩장 모임 같은 거를 하는데 또 마침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가야 되겠다. 꼭. 너를 너무 부른다. 그치? 너를 꼭 이렇게 막 2가지씩 해가지고 나를 안 갈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네.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 전주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다녀오려고. 이상입니다. 나는 요즘 가차에 빠졌어. 가차가 뭐야? 돈을 얼마 넣어서 이렇게 드르륵 하면은
떼굴떼굴 나오는 그거 알죠? 뽑기. 네. 그거 가차라고 하는데 그 샵이 엄청 우후죽순 시내에 엄청 많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옛날에 일본 살 때도 인형 뽑기는 좋아했는데 가차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왜냐면은 인형 뽑기는 내가 돈을 내면 어쨌든 놀 수는 있잖아. 뽑지 못하더라도. 근데 가차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와버리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안 했거든. 근데 최근에 좀 다시 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가게가 있으면은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 제발 귀여운 게 없어라. 제발 내가 뽑고 싶은 게 없어라. 나는 그게 없는 것만 확인하고 나오면은 최고인 건데 가면은 이제 무조건 하나는 있어. 조그만 키링 인형이나 아니면은 가차 이렇게 쭉 가면은 요즘 캐릭터 상품들 다 있으니까 또 요새 살림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이멜로디들이 꼭 있어. 한두 개씩. 그러면 그거 막 또 모으고 싶은 거야. 저번에 퇴근하고서 영등포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안에도 가차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내가 뽑고 싶어 했던 마이멜로디 시리즈가 있었어. 딸기 옷 같은 거 입고 있는 건데. 귀여워. 근데 거기에 이제 시나모롤도 있고 뭐 다른 애들도 있는데 차라리 표정이 왜 저래? 차라리 걔네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사람 캐릭터도 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한 번 뽑았다? 근데 첫 판에 다행히 마이멜로디 친구가 나오는 거야. 피아노가.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는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귀엽지도 않은. 또 한 번 했는데 또 그 사람 또 나오는 거야. 열받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버렸어. 그 사람 버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람을 변하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됐다가 최근에 또 퇴근하고 홍대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한 번에 나온 거야. 한 번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나온 거야. 그저께도 퇴근하고 이제 부평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야 됐는데 진짜 오락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야. 여기저기에. 그리고 요즘에 자파 상점? 그런 게 진짜 많아가지고 몇 곳을 들렀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다 더해보니까 7만 원 쓴 거야. 와. 잠깐 사이에. 근데 들어봐봐. 가차를 한 번 뽑을 때 6-7천 원은 해. 한 번 뽑을 때. 비싸다. 진짜 비싸지. 그리고 요즘은 인형 뽑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금이 아니야. 카드야. 그리고 1회가 1,000원이고 3회가 3,000원이고 5회가 5,000원이면은 10,000원이 23번인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게이득이네. 근데 진짜 사기가 맞는 것 같아, 인형 뽑기는. 맞아. 왜냐면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얼마 이상을 넣어야 이 집게가 인형을 놓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잡아서 들어 올려도 입구까지 가는 길에 놓잖아. 갑자기 놔버리거든. 근데 돈을 얼마 이상 넣어야 안 놓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인형을 뽑을 때 보통 가까이에 있는 거를 데려오려고 그러잖아. 근데 가까이에 있는 걸수록 빨리 놔버리고 멀리에 있는 걸 집으면은 좀 데리고 오다가 해버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어제 돈을 하도 쓰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다음에 만나면은 우리 여기에 돈 그만 쓰자 이러고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막 다 돌아다니면서 갈 수 있는 가게는 다 가고 갖고 싶은 건 막 다 사고 이러고서 집에 갔잖아. 분명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즐거웠다. 근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책가방 내려놓자마자 책가방 안에서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자고 이거를 다 뽑아왔지 다. 그리고 집에 와서 까서 이제 진열해놓는데 막 그렇게 귀엽지도 않지. 맞아. 그러니까 애물단지고 내가 생각했던 크기감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헛헛하다 말만 들어도. 진짜 헛헛했어. 그리고 그 도박 유전자? 도박 유전자로 DNA? 그런 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끌리는 사람이 있나 봐. 분명히 친구들이랑 가도 막 정색하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빨리 하라고 다음에 자기 너 끝나면 나다 약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끼리 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야. 맞아. 돈 진짜 한순간에 쓰더라고요. 진짜 많이 썼다. 진짜. 다 그러면은 다 마이멜로디야? 마이멜로디도 뽑았고 그 다음에 내가 핑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봤어. 오늘도 여기 매달고 왔어 이거. 귀여워. 핑구 인형도 많이 뽑았고 토끼들이 그냥 전 토끼를 좋아하거든요. 토끼들이 각각
다른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이름은 해피 밴드더라고. 아, 해피 그래서 밴드. 한 마리는 뭐 클라리넷 불고 있고, 한 마리는 색소폰, 한 마리는 기타 뭐 이런 식으로 5마리가 세트인데 그거 또 악기별로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완전 운이 좋은 게 4번을 연속했는데 4번 다 다른 게 나온 거야. 근데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 거 한 마리만 안 나왔다? 근데 내가 하도 뽑으니까 그게 안에가 보여서 뭐가 남았는지가 보이더라고. 그 뽑기 기계 안에. 보니까 앞으로 한 3번을 더 돌려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돌리지 말아야겠다고 그건 포기했고 잘 놀았어요. 재밌게. 그래 보이네요. 재밌었다니. 지금 내 회사 모니터에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 귀여워. 귀엽지? 저 오른쪽은 뭐야? 이거는 내가 뽑은 건 아니고 다른 감독님이 귀가 이렇게 주셨어. 처진 건가 봐. 귀엽지? 귀엽다. 둘이 친구야 이렇게. 아무튼 저의 근황은 그랬고요. 진짜 이제 가차 안 할 거야. 그러기를. 우주. 그리고 오늘 주제는 저희가 또 3주 만에 우주먼지 털이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연애 특집이에요. 네. 연애 얘기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연애 이야기가 꾸준히 인기가 있어. 사연에서는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 사연도 많이 오고 올리면은 반응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연을 읽고 나도 설레고 싶은데 내가 설레지 않는 건 그냥 내가 찌들어서인 거겠지? 지금 설레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뭘 봐도 설레겠지? 저희도 다 그래가지고. 설렘은 잘 모르는 감정이고 일단 그냥 짜증나는 짜증주의. 아, 너 질투나서? 아, 질투 아니요, 질투는 아니고. 너 저번에 초등학생 짜증나. 연애 사연에도 질투했잖아. 아, 걔는 질투는 안 썼는데 네, 오늘은 그냥 열받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거든요. 녹음하기 전에 약간 꿀밤 특집이라고. 네, 꿀밤 놔주고 싶은 사연들만 모였어요. 하필이면 또. 그래서 이거 오늘 꿀밤 특집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 타자. 까불이? 네. 박시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 중학생의 짝사랑 이야기. 이게 사연이에요. 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걔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친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어 보았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반에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극소심한 아이였던 저는 제 친구와만 놀고 여친이랑은 얘기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 학교 밖에서 만나라고요? 그게 짠 거 같지? 한번 인생 네컷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 들켜서 어머니께는 헤어졌다고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만나는 건 너무 양심에 찔려서 못 만났습니다. 그러고 겨울방학 때 그녀가 난 중학교 가서 연애할래 라며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때는 짝사랑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여자애를 만나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제자리더라고요. 슬펐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바로 제 친구 덕분에였어요. 제 친구는 전 여친과 친한데 전 여친에게 저에 대해 어떤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와 달리 흑화? 음산해졌다고 합니다. 전 억울해요. 초등학생 때는 귀여운 얼굴이었지만 사춘기 소년에게 골격 성장이란 어쩔 수 없었고 컸던 눈이 작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눈물을 머금고 연락을 해보았어요. 친구로 지내자더라고요. 근데 연락했던 시기가 학교에 제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을 때라서 거절한 것도 큰 것 같아요. 소문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 방법과 그녀와 다시 만날 방법 같은 것에 대해 도움받고 싶어요.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킹받아. 너무 이거 글자로 읽어도 킹받는데 목소리 까불이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더 킹받아. 왜 열받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너네 초등학교 때 연애했어? 난 했어. 전 양아치라서 했고 난 못했어. 난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못했어. 웃긴 거 진짜 나도 연애했는데 하고 나서 원래 되게 친한 애였거든? 하고 나서 갑자기 말을 하나도 못하고
멀어졌어 그렇게. 생지옥이야 생지옥이야. 연애를 선택하는 순간. 초딩에게 연애란 멀어질 준비예요. 멀어질 결심. 난 진짜 짜증났던 게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제자리더라고.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만나긴 했어. 무슨 90년대 락발라드 들으면 왜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나도 봤어. 근데 결국은 제자리여서 이런 거잖아요. 뱅크 막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짜증났어요. 웃겨 근데 좀. 아 학교 밖에서 만나라고요? 이게 다 써있는 말이에요. 제가 만 게 아니고. 좀 웃기고 귀엽기도 했어요. 일단은 그 뭐냐 소문이 뭘까요? 나도 그니까. 이게 궁금했어. 소문이 대체 뭐가 퍼진 거야? 안 써져가지고 이 흑화했다 음산해졌다 이게 소문인 건가? 근데 어쨌든 까인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님 까였음. 까였는데 그게 아마 소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본인이 그 만났을 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소문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소문이 가짜 소문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난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억울해할 순 없다. 2번. 소문 때문이 아닐 확률이 높다. 맞아. 만났을 때 너무 뭐 말도 잘 맞아. 얘기도 못하고 막 인생 네컷 데이트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겨울방학까지 헤어졌다고. 만나질 않았다는 거 아니야? 거짓말 했다고 또 못 만나고. 근데 진짜 너무 장애물이 크다. 반에 담임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게 진짜 사랑하기 너무 어렵다. 초등학생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 이미 까인 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이미 어쨌든 그치. 까였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문 때문이 일단 아니야. 그러니까 소문 때문이더라도 어쨌든 까인 건 까인 거고. 맞아. 그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까인 거니까. 맞아. 까인 것이고. 맞아. 그리고 그 흑화, 음산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왜 음산해졌다고 할까? 이게 외모 얘기인 것 같은데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근데 약간 외모도 있겠지만 외모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흑화했을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나 엄마 눈치 봐서 막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걸 봤을 때는 평소에도 너무 눈치 보고 자기를 이렇게 좀 잘 숨기고 그런 성격이라서 음산하게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성격을.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만나보기로 하고 만났는데 막상 사귀는 건데 사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은 다시 만날 마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시우 씨는 좀 제 생각에는 제 동생이라면 그냥 받아들여 이 짜식아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흑화 음산해졌다는 말도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입장인 거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외모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그건 억울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와 다시 만날 방법? 아니 다시 만나기 싫다는데 왜 다시 만날 방법을 물어봐.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여라. 맞아. 맞아. 그러면 되게 성숙한 인간처럼 보여서 오히려 또 잘 될 수도 있어. 맞아. 하지만 큰 기대를 갖지 말아라. 인연이 아닐 수 있다. 주변 의식하지 말고 무슨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밝게 지내고 있으면 또 돌아봐 줄 수도? 차라리 그게 확률이 높을 수도. 맞아. 그리고 아까 하던 그 음산에 이어서 좀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좀 자기를 잘 드러내고 표현도 하고 좀 그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좀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멋있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난 그것도 궁금해. 만약에 잘 됐어. 잘 됐는데 엄마한테 또 들켰어. 그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어쩔 그때는? 건데? 플랜이 있음? 담임이 빡세면? 맞아. 이번엔 어쩔 건데? 전처럼 똑같이 안 할 건지. 그리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친구 통해 물어보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맞네. 이거 진짜 감동이 없어요. 시우야,
이거는 내 입장에서 친구통에 물어보잖아. 그럼 일단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1번. 맞아. 2번 왜 자기가 아무리 까일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너한테 와서 내 진심은 이거야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친구통에 물어본 거 아니야. 친구통에 물어보는 것도 음산해. 그래. 시우야 음산할 수 있다 너. You can be 음산.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여. 아 내가 음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음산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수용. 너무 뭐라고 하나. 시우야 들리니? 자 들리지? 눈물을 머금고 연락을 해보았어. 이런 거 싫어한가? 아 약간 좀 이 친구 MSG 좀 치는 것 같아. 영화과 가볼 생각 없나 자네? 약간 소설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게 말을 잘하는 친구 같긴 했어. 그리고 진짜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가 쓰고 있는 이 방법이 맞을지. 진짜 진심이라면. 그냥 아쉬워서 혹은 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친구랑 뭔가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그럼 나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네. 다음 사연. 두둔. 이번 사연은 좀 긴데 규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도 자신의 사연에 제목을 붙여주셨네? 제목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우주먼지님들. 저는 현재 낮에는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 저녁에는 크로스핏 코치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5살 남자 청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크로스핏 체육관에 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현재 타 지역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잠시 인턴 생활을 위해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어 체육관 회원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느낀 제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귀여운 친구이지만 늘 당돌하고 유쾌한 면도 존재하는 매력 넘치는 친구입니다. 제이는 늘 저의 수업 시간에 운동하러 왔기에 코치와 회원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했고 성격도 어느 정도 잘 맞았기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말에 함께 15km 걷기 대회에 나가거나 둘이 약속을 잡고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함께하거나 새벽까지 카톡을 이어가며 시간을 자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만 함께하는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재밌게 대화가 잘 통하는 모습에 마음이 더 끌렸고 서로의 집 방향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장난치며 함께 걷고 킥보드를 번갈아 타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제이와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에는 젬병인 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제이의 행동은 분명 저를 편하게 여기고 같이 있으면 재밌어 하는 듯한데 이 감정이 이성적인 호감인지 아니면 타지에서 만나 편한 또래 친구로서 느끼는 친밀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이의 성격이 저와는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혹은 혼자 마음을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연애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번의 연애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줘서 시작된 경우밖에 없었고 이렇게 먼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처음입니다. 제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이번엔 용기 내서 제 마음을 솔직히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용납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2가지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와 제이의 관계는 코치와 회원이기에 저는 회원이랑 연애를 한다는 점이 제 스스로의 양심에 걸리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번째 문제는 제이는 현재 지역에 8월 말까지만 인턴 생활을 하고 그 후에는 원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점이 또 걸립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미 소중한 친구 같은 관계를 망치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 관계에서 제가 솔직한 마음을 꺼내도 괜찮을까요? 혹은 지금처럼 편한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흐름을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상담하고 조언받을 친구가 없어 용기 내어 사연 남깁니다. 우주먼지님들 늘 화팅입니다. 어떤 조언이든 진심으로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어요. 와, 읽느라 수고했다. 엄청 길어. 일단 마음에 없는 상대랑 이런 행동을 하나요?
아니요. 미친 게 아니면 진짜로 진짜 너무 미친 게 아니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주위에 이건 불가능하다에 저는 99.9%고 맞아. 어쨌든 충분히 말을 꺼내볼 만한 관계인 거는 맞다. 맞아. 뭐야 이게 무슨 이미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이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이게 이성적 호감인지 그냥 친구의 호감인지 모르면 고백 안 할 건가? 그니까 왜 그걸 따져보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봐야 아는 거잖아. 그리고 상대도 나도 그걸 얘기를 해봐야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감수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 같아. 그냥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자기가 얘기해서 까였다가 친구 관계마저 잃어버릴까 봐. 그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개정색했어. 그러니까 너랑 사귀면 친구도 못할까 봐? 뭐 너랑 못 사귀면 그거는 진짜 별론 것 같아요. 무조건 친구보단 사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그 사람이 좋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거면은 그냥 안 되는 관계고요. 무슨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몰라요. 제 가치관은 별로. 구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회원과 코치의 관계인 게 걸린다. 그 고민을 얘기하면 되죠. 난 너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사실 나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은 진심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도 원래는 별로인 것 같긴 해. 이 관계에서 뭔가 발전하거나 이 코치나 회원을 그 연애 대상으로 보는 게 별로 너무 불편하고 막 반갑진 않아. 막 이 운동하러 왔는데 막 괜히 운동 못 다니게 될 수도 있고 풀메하고 가야 될 듯. 아무튼 그런 게 막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너무 관계가 그 코치와 회원 이상으로 발전을 한 것 같고 친구 관계로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이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 난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 입장이면은 어쨌든 의심은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가 뭐 사장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면서 손님이랑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 좀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믿음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저 사람이 하나지만 저 사람한테는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게 일이고. 맞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손을 뻗는다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은 나한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과연 나한테만 그런 걸까? 맞아. 그리고 만약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손님한테 다음에 또 손님은 계속 오는데 그럼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 나는 어떡하냐? 이분도 근데 그걸 아니까 여기에 짚은 거겠지. 그런 게 걱정된다고. 근데 뭐 좋아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본인 문제일 때는 해봐야지 어떡해. 맞아. 그리고 장거리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것도 케바케인 거잖아. 장거리가 너무 그냥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나는 그 장거리도 좀 사귀다가 장거리가 되는 거랑 사귀자마자 장거리가 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전자인 경우에는 뭔가 서로의 그 성향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서로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귀자마자 바로 장거리가 돼버리면은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뭔가 많이 만나고 보고 싶고 막 그럴 때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그 떨어지는 이유도 다시 가면은 취준할 거 아니야. 여자분은 지금 인턴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더 바빠질 거고. 근데 사실 장거리 연애에 대한 걱정은 고백하고 뭔가 잘 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이분의 선택이고 그냥
그리고 전 장거리가 오히려 반대로 처음부터 장거리로 설정이 되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 2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야? 그러면 계속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데 맨날 만나다 2주에 한 번 만나는 게 난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뭐 몰라요. 경험이 다르겠지만 의외로 맞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장거리 여부는 진짜 얘기한 대로 나중에 생각할 일인 것 같고 그 이전에 그것 때문에 뭐 이 결정을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여자분이랑 지금 뭐 많은 걸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은 걸 했어요? 진짜 사귀지도 않으면서. 뭐지?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반대 방향인데도 막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장난치며 함께 걷고? 이거 진짜 완전 연애 초기에 하는 일들이잖아. 진짜. 엄청 설렐 아주 때. 염장 지르려고 작정을 했네. 근데 나는 그 관심이 있는 거랑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사귀고 싶은 거랑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관심이 있는 거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 정도로도 사귈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도 사귀는 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단계별로 다 달라서 우리 셋이 지금 보기에는 이 여자분 그러니까 우리 셋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가능한 사람이랑 이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귀고 싶지 않아도 이 행동들을 할 수는 있어. 나도 근데 그렇게 적어도 생각해. 이거는 인간적인 호감이든 이성적인 호감이든 호감이 되게 커야 되고 그 인간에 대해.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랑은 이러진 않으니까. 맞아. 친구 그리고, 정도는 된다는 맞아, 거지. 맞아. 그리고 그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또 고백 안 할 거냐 이거지. 맞아, 아까랑 맞아. 똑같은 말로. 맞아. 그걸 알아야 고백을 하는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알아라. 하고 싶으면 해라. 왜 이거는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왜 그러는 거야? 아, 혹시 그 사이도 안 될까봐?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버려버려. 아니, 사귀어야 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사람이 연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친구 자리에 놓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서로 속이면서. 왜 이렇게 열폭하고. 열 많이 받았어, 오늘. 걸리기만 해. 누구야? 국호랑 아까 시우. 거주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어.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 문장 중에 장거리라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 그냥 타 지역이라고만. 맞아. 얼마나 머는지도 사실 몰라. 그것도 몰라. 그래서 생각보다 안 멀 수도 있어. 생각보다 안 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뭐 고백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 나는 까이는 거고. 나는 근데 오히려 이게 좋다고 생각해. 곧 가야 된다는 게 좋은 구실이야. 맞아. 왜? 차라리 차이면은 깔끔하게 마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떠날 사람이니까. 내가 고백을 하고 말고 고민을 하면서 질질 끌다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 뒤에. 근데 이 사람이 주변에 계속 있으면 그 후회가 커지는데 어쨌든 갈 사람이면은 그 전에 이제 완전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정리하는 맞아요. 것도 좋을지도 몰라. 좋을지도. 이 여자분이 이 헬스장 못 다니는 일도 어차피 그만둘 게 정해져 있으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백했어. 근데 여자가 그 정도는 아니래. 친구로 좋대. 오케이. 그치만 난 너랑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싶대. 여자가 만약에. 그래? 난 널 좋아하니까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고. 넌 내가 친구로서 좋으니까 하는 거. 그래도 계속 같이 해도 되지 않나? 근데 그 행동이야말로 너가 아까 싫다고 한 그 기만 아니야? 연인을 시키고 싶은 사람을 친구의 자리에 놓는 게 싫다며. 아, 나는 이건 말한 이후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치사한 거고, 내 생각엔. 뭐 치사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다 잃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나의 선택에 따라. 근데 차이고 나서도 그렇게 전처럼 지낼 수 있나? 대체로는 잃겠죠. 대체로 잃죠.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교코님 입장이고 그치. 나는 만약에 나는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남자가 뭐 나한테 고백을 해서 내가 거절했는데 근데 그 남자의 마음을 알면서도 전처럼은 못 지낼 것 같아. 그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사람을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갖고 놀아달라고 하면 되잖아.
규코가. 날 갖고 놀아. 그거라도 좋다. 이게 어디냐 싶은 거지, 이게. 그럼 규코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나는 그 방법도 있다 이거지. 본인이 생각만 그렇게 바꾼다면 그 시간은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고백을 하는 거에 한 표? 네.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청흥둥당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예비 교사를 꿈꾸며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25살 고시생입니다. 취준생 주제에 저에게는 이제 사귄 지 200일이 다 되어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공부하는 외로운 저에게 큰 위로이자 비타민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저는 통제적이고 엄격한 부모님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뽀시랍게 큰 외동딸이에요. 특히 엄마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가장 극혐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취준생 신분인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크게 반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장담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겠죠? 바야흐로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아까랑 약간 비슷한 말이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저는 중요한 시기에 항상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고3이 되던 해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무조건 숨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 친구랑 제대로 된 데이트도 거의 못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5월쯤 의도치 않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들키게 되었고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과 제 일상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대학 수석 졸업도 했고요. 기대가 기대를 낳아 이제는 임용도 한턱에 붙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연밍아웃을 할 수 있을까요? 몰래 사귀면 되지 라고 하기엔 제가 본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몰래 남친을 만나기 위해 아침에 일부러 꾀재재한 모습으로 집에서 나와 스카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남자친구랑 통화도 마음대로 못해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연밍아웃을 잘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사연 읽으면서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밍아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왜 이 표현을 썼는지 그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막 밍아웃 이런 말을 너무 이제 여기저기 쓰는 게 뭔가 그 본래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해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연애 알리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되게 근데 연밍아웃도 있고 막 연밍아웃은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인밍아웃 있잖아요. 맞아. 인밍아웃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인스타에서 막 인밍아웃 후기 하고 막 초음파 사진 엄마 보여주면 엄마 막 감격의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커밍아웃 했을 때 감격의 눈물 흘리는 부모님 잘 못 봤잖아요. 저도 커밍아웃 못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것 때문에 열받았나 보다. 이제 알았다. 하여튼 지금 이 누구야? 청홍둥당님 당신을 뭐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맞아, 지금 제가 이거는 성소수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커밍아웃은 성소수자에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얼마나 힘드니까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못해서 여태 30대 중반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인밍아웃 같은 거는 축복이잖아요. 축복. 웬간하면.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고생했다 우리 아가 이러죠. 근데 어떤 게이나 레즈가 얘기했을 때 트제인이 얘기했을 때 고생했다 우리 아가 안 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쓰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편하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편하다고 다 쓰지 마시고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아 쟤랑 친구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성다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님들보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불편하게 쓰세요. 이런 것까지 왜 편하게 쓰려고 그래? 성다수자로 사는 것도 편하면서? 됐어. 그래서 연밍아웃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 사연은 연밍아웃과 별개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 표현이 뭔가 모르고 무의식 중에 쓰는 것도 맞아. 워낙에 거의 여기저기 다 많이 쓰고 유행어처럼 그냥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홍보 아무렇지 않게 광고 같은 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좀
원래 의미를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뭔가 맞아. 알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맞아요. 근데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실 뭐 연애 알리는 거 물론 지금 뭐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지만 그렇게까지 무거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붙였을 때 좀 그 열폭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성소수자가 그걸 알고 계시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혐오적이고 편견이 많은 인간이라 다른 분야에서 엄청 많은 편견 어린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말은 나에게 거슬린다. 이걸 알아달라 이거죠.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뭐 부족하고 잘 모를 때 린이라고 많이 하잖아. 등린이. 그것도 요린이. 듣는 어린이가 네, 왜 어린이가 서투를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물론 어리고 그러니까 초심자거나 살아온 세월이 적으니까 어린이는 그런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막 헬스 처음 하면 막 헬린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왜 너무 귀여적하는 것 같아. 맞아, 그렇기도 해. 아니 어른이 왜 어른이잖아요. 님 어른이세요. 진짜 헬스를 처음 시작한 어린이야 내가 만약에 그리고 11살이야 그러면 헬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커밍아웃도 그렇고 윙아웃도 그렇고 뭐뭐 린이 이것도 그렇고 그 원래 말을 좀 뺏어가는 느낌이야. 그게 싫은 것 같아. 어린이라는 말도 그 말마저도 뭐 어른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싫고 커밍아웃이라는 말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져간다고? 그럼 난 남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가져가지 마라. 많이 가졌지 않느냐. 맞아. 절대 안 쓰시겠죠 이제? 하여튼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냥 저렇게 열폭하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진짜 좀 오랜만에 열변토하는 걸 봤네. 네. 진짜 안 좋아하나 보다. 네네 진짜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연 자체도 부러운데 게다가 이런 말을 해서 더 그런 듯. 아무튼 약간 그 첫 번째 사연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고3 때도 남자친구 있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 부모님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게 이게 수험생이거나 취준생이어서 그러는 건지 그게 아니었을 때도 터치를 했었는지가 나는 궁금하고 만약에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데도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부모님이면은 나는 솔직히 아예 안 밝힐 것 같기는 해. 너무 피곤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 지금 문제가 부모님한테도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연애도 하고 싶어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숨기면은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게 지금 스카에서 화장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난 사실 말하고 싶다 이거야.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했을 때 집이 뒤집힐 것 같아서 그걸 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렇겠지. 근데 나도 사실 엄마 아빠 되게 뭔가 통제적이고 이래서 어렸을 때 같이 살 때 거짓말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엄청 피곤했고 이 사연도 그래서 공감도 많이 되고 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랬다고 치고 근데 이제는 20몇 살이죠? 5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 같이 살 거면. 또 아예 따로 나와서 살고 이렇게 그냥 속이고 솔직하게 얘기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관계가 되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같이 살면은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숨겨야 되는 게 많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전에 말했듯이 깨부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남자친구가 있었어도 대학도 가신 것 같고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어떤 힐링이지 이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보여줬잖아. 자기가 한 결과로서 부모님도 더 잘 알 텐데 알아서 뭐 연애해도 자기 할 일을 다 챙겨서 한다는 딸이라는 거를 부모님도 알 텐데 나는 25살이 됐는데 남자친구 사귀는 걸로 막 간섭받으면 진짜 싫을 것 같거든? 그 옛날에 우리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 요 나이 때는 엄청 잡돌이하고 남자친구 있는 걸로. 20몇 살까지. 그러다 갑자기 28, 9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연애 왜 안 하냐. 맞아. 결혼 안 하냐. 남자친구 없냐.
빨리 만나서 뭐 결혼 너도 해야지 이런 통제적인 부모면은 갑자기 이제 또 스위치가 맞아요. 온이 되면서 그럴 거란 말이야. 그게 진정한 서러움이야.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그러니까 누군 만나고 싶지 않은 줄 알아? 엄마 나도 그러고 싶어. 막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좀 꿀밤 때리고 싶었어요. 오늘 죄송한데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럽습니다. 이건 서러운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딸이고도 싶은데 연애도 하고 싶어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지. 그럼 이 힘든 건 내가 감수해야지. 이게 어떤 서러운 일 같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결국에는 연애를 밝히고 싶어 하는 것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러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화장하는 거, 예쁜 옷 입는 거 내려놓고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되나?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분은 그냥 나도 그냥 화장을 그럼 안 하고 만나던가. 지금 취준생이고 사실 물론 뭐 얼마 안 된 관계이긴 하지만 이제 슬슬 편하게 만날 때도 되지 않았나. 안 하나 공부하는 지금 6개월 입장이시고.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나라면 화장하고 옷 꾸미고 나가고 왜 그렇게 하고 나가니? 그럼 이렇게 해야 집중이 잘 돼요 라고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공부하다가 저녁에 만날 듯? 그래 사실 이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자기가 피곤하거나 난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살면 되는데 뭔가 이게 고민이라면 당연히 뭐 하나를 놔야죠. 네. 근데 좀 앞에 몇 문장 보고서 사실 좀 걱정했거든? 왜냐면은 중요한 순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고3 때 남자친구 있었는데 교대도 가셨고 뭐 대학교도 수석 졸업했고 하는 거 보면은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이 효율이 높아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 그러네. 그거를 어필할 수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내 공부와 이거에 취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비타민 같은 존재인지를 어필을 해라. 지금 엄마 속이려고 부모님 속이려고 이 아침에 이거가 더 지금 에너지 소비다. 나는 이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거다. 그걸 부모님이 막으면 나는 더 시간을 못 쓰는 게 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근데 뭐 이게 아니더라도 좀 부모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지금 말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그런 말 있잖아요. 과잉보호를 받으면 뽀시랍게 큰 외동딸. 그런 거 같거든요. 지금 메일 주소에 큐트라고 써 있어요. 자기가 자기 메일 주소를 설정할 때 큐트라고 쓰기 어렵거든요, 꽤?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만드셨을 거 아니야, 이 메일 주소. 그럼 그때부터 내가 나를 귀엽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미.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 귀여운 걸로 20대 후반 돼서는 어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깨부셔야 돼, 뭔가를. 뭔가 직면해 보세요. 맞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서 힘든 것 같다. 한 마리만 잡아보시오. 그치만 수석 졸업했다. 그러니까 이분 대단해. 님 진짜 갑반인 같은. 보통은 아니야. 머리도 좋으신 것 같고 이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사셔도 맞아.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기 맞아. 때문에 연밍아웃만 좀 쓰지 말아보세요. 저는 그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오늘 3가지 사연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의도치 않게 좀 다 꿀밤 때리고 싶긴 해서 좀 셌다. 왜냐면은 규코님은 좀 답답해서 아니야 본인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는 게 싫은 것 같아.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가 차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고 차이고 쿨하게 지내면 되지. 그래.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으면 뭐 해봐야. 그리고 시후도 왜 친구 통해서 물어보냐고. 시우야 진짜 다음에 한번 보자 우리 둘이.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빙빙 돌리지 않고 그냥 직구로 표현하고 하고 이러는 것도 진짜 매력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그게 그 전공법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빙빙 돌아가면 될 것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두 손에 뭔가를 다 쥐려고 하면 둘 다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하나를 놓아야 하나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놓는 것을 잃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기꺼이 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네. 알겠죠? 네. 네.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을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